자,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학평, 4월 학평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같이 문제 푸는 방법 확인하고 그리고 내용 정리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수능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예,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 생명과학원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까지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원샷 원키 기출문제 풀고 이랬던 친구들은 시험을 잘 봤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전 문제도 선생님이 그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런 방법들을 적용한다고 하면 문제를 또 잘 풀어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시간 자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죠. 자, 1번 생명과학에서 가장 쉬운 문제죠. 1단원 1단원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죠. 자, 알 애벌레 번데기 시기에 거쳐서 성충이 되는 과정, 바로 발생과 생장이고요. 그 다음에 애벌레 생물이니까 세포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생물 자원을 활용한 예죠, 이게. 예. 자, 그래서 기억니은데 이거 다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갑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암모니아와 같은 노폐물은 생성되지 않아요. 암모니아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 예를 들면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세포비 이용이 되면 이런 것들은 생기죠. 근데 포도당은 이산화탄소와 물만 노폐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과정은요. 이게 지금 ATP잖아요. ATP가 ADP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이 됩니다. 방출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흡결과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잖아요. 바로 ATP를 합성하는 과정, 예, 기억 과정 일어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하고 디귿을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어서 3번 갑니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지금 나타낸 예인데요. 자, 지금 물, 비생물적 요인이죠. 생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자, 포식자, 피식자죠. 포식과 피식에 해당하고요. 자, 다음으로 다는 말이죠. 자, 이게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자, 같은 종. 자, 그러면 이거는 개체군이 되죠.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체군에서 자, 지금 순위를 정하고 있어요. 예, 순위제. 자, 그러면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죠. 예,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텃세, 리더제, 순위제. 여기 순위제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분업, 가족생활 이런 것들이 바로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니은데 다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죠. 자, 이어서 4번 가볼게요. 자, 탐구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탐구 과정에서 지금 보면 자, 먼저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네요. 가설. 예, 가설을 설정해서 지금 지금 실험을 해서 예, 지금 이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개체수가 지금 무리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지금 참매를 발견했을 때의 거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설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개체수가 5개일 때, 25개일 때, 50개일 때, 그렇죠? 그럼 참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거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보기로 가서 확인하죠. 지금 잠정적인 결론, 이게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잠정적인 결론이 가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설 설정 나에 해당하죠. 나. 자, 그래서 기억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뭐니라고 물었어요. 지금 이 거리는 결과예요, 결과. 그렇죠? 예, 이
그래프상에서 이 y축은 결과잖아요. 결과. 그러면 실험의 결과, 이거는 뭐죠? 종속 변인이죠. 종속 변인. 자, 그래서 조작 변인이 아니다. 종속 변인이고, 조작 변인은 비둘기 무리의 개체수를 다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 무리의 개체수가 조작 변인. 그렇죠? 그러면 이 비둘기 무리가 참매를 발견했을 때 이 거리는 결과니까 종속 변인.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실험의 결과 뭐라고요? 예, 종속 변인. 예, 자, 그래서 거리, 이게 이제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니은 맞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 자연 상태에서 환경 저항은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골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장 곡선을 보면 이론 생장 곡선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환경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이어서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문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지금 한 생태계잖아요. 생태계 하나. 자, 그러면 생태계 하나에서는 생태계 다양성 그러면 안 되죠. 생태계 다양성 그러면 여러 생태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생태계 하나에서잖아요. 하나. 한 생태계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건 종다양성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종다양성. 예, 생태계 다양성은 아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여러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한 생태계 내에서 종의 다양한 정도? 이건 종다양성이죠. 예,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남획.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죠. 막 함부로 막 남획이라고 하는 게 막 함부로 이렇게 없애고 이런 거잖아요. 예, 포획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예, 서식지 단편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생태 통로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서식지 단편화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뭐 니은과 디귿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4번이고요. 자, 여기서 6번 문제 갈게요. 자, 질병의 특성에 관한 문제죠. 자, 독감 그러면 병원체가 있네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예, 옆에다 적을까요? 예, 독감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고요.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이에요. 그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의 예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뭐 말라리아 같은 거. 말라리아 병원충이 대표적인 원생생물에 해당하잖아요. 또는 뭐 수면병. 수면병을 일으키는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원생생물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다. 자, 다음으로 페닐케톤요증. 이거는 병원체가 없어요. 유전병이죠. 예, 유전병. 자,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예.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바이러스가 독립적인 물질 대사 할 수 없죠. 예,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질 대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맞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무좀은 곰팡이에요. 곰팡이. 무좀 곰팡이. 그러면 곰팡이하고 원생생물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좀은 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페닐케톤요증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이거는 병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감염성이죠. 예,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디귿만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수능에서도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1번서부터 6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실수 없이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7번부터 또 풀어갈게요. 자, 7번 문제. 자, 핵형 분석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핵형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요,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서로 다른 종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염색체 모양 크기가 달라요. 핵형이 다르다는 거죠. 자, 같은 종일 때는 또 암컷과 수컷이 또 갖고 있는 성염색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핵형이 다르거든요. 같은 종에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성염색체를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성염색체 표시할 때 X염색체는 그냥 표시만 하고, 그 다음 Y염색체는 표시하고 Y라고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럼 Y염색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죠? 수컷이니까. 예. 자, 그러면 자, 바로 갈게요. 자, 문제에서 같은 종이라고 했거든요. 같은 종. 자, 그러면 성염색체만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상염색체하고 A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가 A고요. 한 개가 A, 그 다음에 두 개가 B의 세포래요. 자, 그러면 자, 확인합니다. 자, 지금 보면 쌍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예,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요거랑 쌍을 이루고 있는 건 나타낼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바로 성염색체 A를 나타냈고 요거와 쌍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염색 하나는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세포는 핵상은 2N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전체 염색체 수는 상염색체 2쌍, 성염색체 1쌍, 총 6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상염색체 2쌍, 그러면 상염색체 4개, 성염색체 1쌍, 2개, 그럼 총 6개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볼게요. 자, 같은 종이니까요.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쌍을 이루고 있거든요. 2N이에요. 2N은 6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상염색체, 상염색체. 그러면 성염색체가 요게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성염색체가 지금 2개거든요. 그럼 YY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염색체 2개가 있다. X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YY 2개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염색체 쌍으로 있는데 여기다 나타낼 수 없었다. 그럼 나타낸 염색체는 뭐냐? Y염색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Y염색체. 자, 그래서 여기에 X염색체가 있지만 나타낼 수 없고 Y염색체를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A는 Y염색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말이죠. N은 3이에요. 3.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상염색체고요. 그렇죠? 그 다음 요게 바로 지금 자, A, Y염색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요. 암컷이잖아요. XX니까. 그렇죠? Y를 갖고 있다? 그 수컷이에요. 자, 그러면 2개가 B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B는 바로 뭐다? 수컷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수컷이에요. B는 수컷. 자, 그래서 가와 다가 B의 세포. 그렇죠? 자, A가 암컷.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염색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문제에서. 예,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볼게요. 자, A는 X 염색체 쌍으로 갖고 있는 암컷. 정답이죠? 골라야 돼요.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의 핵상. 핵상을 보면 얘는 2N이고요. 다는 N이에요. 핵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고. 자, 다에서 염색 분체 수가 몇 개니?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세 개지만 염색 분체 수를 물었으니까 3 곱하기 2라고 하셔야 돼요. 염색체 수는 3개, 염색 분체가 지금 동원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6개예요, 6개. 예. 자, 이렇게 되고요. 가에서 상염색체 수는 몇 개니? 라고 물었어요. 자, 상염색체 수 4개가 있죠. 그렇죠? 상염색체 수 4개, 성염색체 수는 XY 2개. 이렇게. 그래서 총 6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염색체 수를 물었으니까 이게 4개란 말이에요. 4개. 그렇죠? 자, 그럼 이 비율은요? 2분의 3이 돼야 되겠네요. 이거 맞지 않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됩니다. 예, 정답은 1번이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죠. 예. 자, 핵형 분석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이어서 8번 문제 갈게요. 자, 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경의 3가지 특징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ABC, 감각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 몇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특징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감각신경, 그러면 감각신경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중추 쪽으로. 그렇죠? 그럼 구심성이라고 하거든요. 원심성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감각신경은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게 아니죠.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경절 이유, 신경절이라는 게 없어요. 감각신경 그냥 하나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징 이거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빵이에요, 빵. 빵. 자, 교감신경 바로 뭐죠? 원심성 신경이에요. 예, 지금 척수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척수에서 나와서 전근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심성 신경이고요. 자율신경계에 속하고요. 그 다음 신경절 이온유런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징 3가지를 다 갖고 있고요. 부교감 신경은요, 역시 원심성 신경, 자율신경계에 속하지만 신경절 이온유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 2가지 특징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바로 나오죠. 아, 됐다. 지금 이게 감각신경 A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개를 갖고 있네요. 교감신경. 그 다음에 이렇게 B, 부교감이 될 거고요.
그럼 기억은 뭐가 되는 겁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자, 기억은 2예요. 틀렸고. 자, A는 지금 말초신경계에 속하니? 그럼요. 감각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다 말초신경계에 속해요. 그렇죠? 그럼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 뇌하고 척수가 있죠. 뇌하고 척수, 그 다음에 뇌하고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주변부에 있는 신경들, 그게 말초신경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신경절 이전 유란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척수에 있어요.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자, 확인합니다. 교감신경은 다 무슨 신경? 척수신경. 척수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근에 해당한다. 교감신경은요. 예, 척수신경 중에서 이 원심성 신경, 이게 전근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신경, 전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 디귿 5번 골라야 되겠죠. 예. 자, 이어서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어떤 식물 군집에서 지금 총생산량, 순생산량, 생장량의 관계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총생산량에서 이거 호흡량 있잖아요. 호흡량. 자, 이건 호흡량. 기억은 호흡량이 될 거고요. 이 호흡량은 물론 생산자의 호흡량이요. 생산자의 호흡량. 빼면 나머지가 순생산량. 자, 그러면 니은은 뭐냐라는 건데, 이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예, 낙엽량, 고사량, 예. 또 피식량도 있겠죠? 피식량,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낙엽량, 고사량, 그 다음 피식량, 이런 것이 니은에 해당할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인데요. 지금 총생산량이 이 호흡량보다는 더 크잖아요. 자, 그러면 A가 바로 총생산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호흡량이 될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자, 보기를 가서 확인합니다. B가 뭐니 물었어요. B 호흡량이거든요. 그럼 기억에 해당하죠? 이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자, 식물 군집은 극상이라고 하면 천이의 마지막 단계예요. 천이의 마지막 단계. 그러면 음수림이 극상을 이루지 않아요. 지금 구간 1에서는요, 양수림이 출현했고 지금 천이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극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구간 1에서 이루는 게 아니다. 틀렸다. 자, 그리고 순생산량이라고 하면요. 자,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면 돼요. 자, 그러면 구간 2에서 자, 지금 보세요. 총생산량에서 그 호흡량을 빼면 이 차이가 바로 순생산량이야. 지금 순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간 2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비교해 볼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예, 구간 2에서. 그렇죠? 예,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 차이가 순생산량인데 순생산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정답이죠. 정답은 디귿만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번 문제. 자, 선생님이 이 수축 과정과 관련된 문제, 자, 요거 계속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많이 연습했어요. 개념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강조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 원샷 원킬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했고요. 일관되게 푸셔야 돼요. 일관되게. 그리고 선생님이 6평 대비한 모의고사에서도 이 근수축과 관련된 조금 어렵게 느껴질 법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했지 않습니까? 자, 다 그런 것들도 다 뭘로 푼다? 다 변화량으로 풀어야 돼. 변화량으로 풀면 이게 다 풀리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근육 원심 마디의 길이의 변화량. 자,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이 삼각형은 변화량. 자, 그러면 X. 근육 원심 마디 길이의 변화량은요, 뭐가 똑같냐면, 이게 변하는 만큼, 이 길이가 변하는 만큼 요 I대가 변해. 요거하고 요게 변해요. 그쵸? 밝게 보이는 부분 I대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오진만 있는 부분, 바로 H대라고 하죠. 이 변화량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겹친 부위 있죠. 겹친 부위도 변화량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변해요. 얘네들이 증가하면 겹친 부위는 감소라고요. 감소면
증가를 하죠. 그쵸? 자, 이거 개념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겹친 부위는 반대로 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 반대로. 예. 증가면 감소면 증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지금 수축 과정 두 시점에서 T1, T2일 때 기억, 니은, 딕의 길이, X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T1에서 T2로 갈 때, 자, 수축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 수축을 하게 되면 이 기억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변화량을 D라고 놓으면, 자, 이것의 변화량, 이 D는 니은의 길이가 아니라 니은 길이의 변화량이에요. T1에서 T2로 갈 때 그 차이가, 길이의 차이가 D라고 놓은 거예요. 변화량. 니은의 길이가 아니라. 그렇죠? 변화량이 D라고 하면 이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D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기억과 니은을 더한 값, 이 값의 변화량은 없잖아요. 이 액틴의 길이는 안 변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요 디귿의 변화량은 이 변화량이 2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거 더한 값의 변화량과 이 변화량의 크기가 동일한데 지금 보면 두 개 중에 한쪽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는 2배예요. 2배.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D가 되겠죠? 요게 증가하면 얘는 감소할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X도 마이너스 2D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자, 보세요. 지금 0.4, 0.6, 0.8이라고 하는 값이 있대, ABC가.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길이가 동일하거든요. 기억, 디귿. 자, 기억과 디귿의 길이가 동일한 상태에서 변할 때 이 변화량과 이 변화량을 보면 이 변화량의 2배만큼 변해, 얘가. 2배만큼 변해요. 그러면 감소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느낌 올 거예요. 자, 0.8에서 0.4를 빼면 어떻게 되죠? 0.4가 감소한 거고요. 0.2가 감소한 거잖아요. 뭐 금방 나오잖아요. 아, 이거구나. 이게 자, 0.8이었어요. 0.8. 자, 얘가 0.6이라면 얘는 얼만큼 감소해요? 0.2가 감소하고요. 얘가 0.4가 되면 0.4가 감소하니까 지금 변화량이 2배잖아요. 2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0.4가 되고 B가 그럼 얘는 0.2가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0.6 이렇게 뭐 끝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예, 금방 풀려요. 그리고 기억 더하기 니은 이 길이는 일정해야 되거든요. 자, 확인해 볼게요. 0.8 더하기 0.4 1.2잖아요. 0.6 더하기 0.6 1.1 똑같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변화량과 이 변화량은 동일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0.4가 감소했죠. 0.4가 감소해야 돼요. 그럼 x의 길이는요? 3.2. 아, 이건 뭐 너무 쉬워요. 너무. 예, 그러니까 변화량으로 풀어야 돼, 항상. 변화량으로. 예,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죠. 자, 확인합니다. h대의 길이를 물었는데 h대의 길이가 요 디귿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h대다. h대. 자, 그러면 t1일 때는 0.8, t2일 때는 0.4. 자, t1일 때는 물었잖아요. 0.8. 정답이죠? 골라야 되겠고. 자, x의 길이는 t2일 때는 2.8로 0.4만큼 짧아졌어요. 왜 길어집니까? 반대죠. 길어진 게 아니라 짧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지 않고요. 자, T1에서 T2로 갈 때 뭐 하고 있어요? 수축하고 있잖아. 근수축이 일어날 때 뭐가 사용됩니까? ATP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예, 맞는 설명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 갈게요. 자, 11번 문제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세포 주기에 대한 실험 문제가 될 텐데, 자, 지금 보시면 DNA 양의 변화를 볼게요. 1과 2 사이에서 변하고 있어요. 바로 뭐죠? 이거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 그렇죠? 지원기에서 복제가 돼서 SE 거쳐서 복제가 되면 2배로 늘어나잖아요.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열기 끝나게 되면 다시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원기가 되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바로 지금 물질을 처리했는데 어떤 물질을 처리했냐면 자, 이 집단 B에는요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해요. 자, S기에서 G2기로 자, S기에서 G2기로 이 가는 진행이 되는 이 과정을 억제하고 있다. 물질 X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억제가 되면 S기 세포가 많아질 거예요. 자, 보세요. S기 세포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집단 C에서는요. 지금 지원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Y가 처리됐어요. Y가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기 세포가 많아질 거 아니야? 지원기 세포가. 그렇죠? 지원기 세포가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세포당 DNA 양이 1이다. 그럼 이 세포가 바로 무슨 기세포? 이게 지원기 세포고요. 1과 2 사이에 있는 세포는 S기 세포고요. 2에 해당하는 세포는 이게 G2기 세포하고 그다음 분열기 세포 M기 세포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자, 그래서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한다. 그럼 S기 세포로 되어 있는 거야. 예, S기 세포가 많아질 거고요. 지원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하고 있다. 그럼 지원기 세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보기로 가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구간 1에는요. G2기 세포, 간기 세포요. 그 다음 분열기 세포. 그래서 간기 세포하고 분열기 세포가 다 존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으로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해서 S기 세포 수를 물었거든요. 지금 그 S기 세포 수는 지금 어디에서 많아요? B에서 많잖아요.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면 S2기 세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S2기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B에서가 많아요, B에서가. 그래서 니은 맞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에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지원기 세포 수하고 G2기 세포 수의 비율을 물었거든요. 지금 A하고 C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C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 세포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에서는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 비율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C보다는 A에서 이 비율이 크겠죠. 지금 A에서가 지금 C보다는 지원기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지원기 많고 지원기 적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모 값이 작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 값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율은 A에서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보면 A에서가 크다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골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면 S기 세포가 많아질 거고요. 자, 지원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하면 지원기 세포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자, 이제 3페이지로 가서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12번 문제. 자, 이 체온 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자, 기억. 자, 지금 볼게요. 시상하부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저온 자극이 주어졌다는 거야. 저온 자극.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자, 지금 시상하부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열 발생량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기억은 근육에서 열 발생량이다. 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 보세요.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이 적어졌어요. 왜? 추울 때요, 추울 때. 그쵸? 자, 그래서 이때가 추울 때구나. 추울 때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털세움 근육에 의해서 또 이 털이 이렇게 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잘 못 나가요. 예, 그래서 지금 피부로 흐르는 혈액량도 줄이고 열이 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있고, 그래서 열 발산량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추울 때는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 상대적으로 더울 때겠죠? 예. 더울 때, 추울 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문제 풀어가시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뭐니? 열 발생량이요.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추울 때 무슨 신경이 작용합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야.
그렇죠? 예, 맞는 설명이죠.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털세움 근육이 수축해서 이렇게 털이 고추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열과 수축해서 피부열량을 줄여서 열 발산량, 발생량이 아니라 열 발산량, 밖으로 나가는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시상하부 온도에서 지금 T1에서 T2 자 올라갔네요. 예, 그러면 일종의 무슨 자극으로 볼 수 있어요? 고온 자극이에요. 고온. 자, 더울 때요. 더울 때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과정 B가 일어난다. 예, 맞는 설명이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어때요? 다 골라야 돼요. 다.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예. 자, 이어서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금 또 호르몬 문제인데 이 호르몬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 그럼 ADH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포도당 농도,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한다. 그럼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예. 자, 그러면 바로 갑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을 물었거든요. 오줌 삼투압. 자, 그러면 P1일 때가 자, ADH 농도가 P2일 때보다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분 제흡수량이 P1일 때가 수분 제흡수가 적은 거예요. 그럼 오줌량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오줌 삼투압은 상대적으로 낮죠? 자, 그래서 P1일 때가 작다. 정답이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ADH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오줌량은 감소하고요. 오줌량은 감소하고 농도, 오줌의 농도는 진해지잖아요. 그럼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줌 삼투압은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항해 호르몬 ADH가 분비가 되기 시작한다. 많이 분비된다. 오줌 삼투압 어떻게 돼요? 오줌량 줄어들면서 오줌 삼투압, 오줌 진해지니까 오줌 삼투압 증가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P1일 때 ADH 농도, P2일 때 ADH 농도. 그러면 P2일 때가 ADH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오줌량이 감소하면서 오줌 삼투압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글루카곤의 농도를 물었는데요. 자, 글루카곤은 지금 혈중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 많이 분비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높잖아요, 지금. 높을 때는 적어지겠죠? 예. 그렇죠? 예,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 글루카곤 농도가 높을 거고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C2,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는 낮아야 돼요. 높으면 안 돼요. 그렇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혈장 삼투압. 혈당량 조절. 자, 항상성 유지, 조절 중추 어디입니까? 간내 시상하부잖아요. 간내 시상하부. 자, 조절 중추를 물었거든요. 간내 시상하부다. 예. 간내 시상하부로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만 골라야 돼요. 예, 정답 1번이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14번 문제로 갈게요. 자, 14번 문제에서는요. 방어작용인데. 자, 볼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 이게 비림프구잖아요. 비림프구. 자, 보조 T림프구의 작용으로 비림프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화가 촉진이 되죠. 자, 이게 항체를 만드는 세포 형질세포고요. 형질세포.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무슨 세포? 기억세포. 자, 그럼 기억세포는 2차로 항원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면역이에요? 이게 바로 2차 면역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2차 면역이다 이거. 2차 면역. 예, 2차 면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은 뭐니? 보조트림프고요.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구간 1에서요. 구간 1에서 자, 지금 X라고 하는 항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항상 일어납니다. 뭐 식균작용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뭐 구간 1도 그렇고 구간 2에서도 일어나고요. 다 일어나고 있어요.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 어떠냐? 특이적 방어작용 다 일어나죠. 특이적 방어작용. 지금 항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 특이적 방어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병원체 또는 뭐 항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 일어나죠. 예,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구간 2에서 이거는 바로 뭐예요? 2차 면역이잖아요. 2차 면역.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자, 그래서 과정 A가 일어난다. 정답이죠. 예, 기억니은데 이거 다 골라야 되고요. 방어작용에 대한 우리가 내용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 지금 15번 문제는요, 이 흥분 전도와 관련된 문제.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죠. 자, 이 핵심은 뭡니까? 자, 선생님이 개념의 완성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했고, 또 원샷 원킬 기출문제 풀 때도 일관되게 풀어가잖아요. 그렇죠? 찾아야 될 게 뭐냐? 자극지점이요. 자극지점. 어디를 자극하고 있느냐를 먼저 찾고요. 자극지점에서 그 다음에 측정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측정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준 지점에서 일정 시간 경과한 다음에 측정지점에서 측정을 한다고 한다면, 자, 활동전이가 발생해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나머지 시간 동안 이 지점에서 막전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확인해 봅니다. 자,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한 개 뉴런이에요. 한 개 뉴런. 예, 그럼 이 거리는 지금 기억 니은으로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건 1cm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자극을 준 지점부터 볼게요. 자, 표가는요, D2에 주었대요. D2.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까요? 예, 이렇게. 자,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라고 합니다. 4. 자, 그러면 자, 자극을 준 지점 막전이가 어떻게 돼요? 쭉 가볼게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됐죠? 여기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70mV잖아요. 자, 마이너스 70mV를 나타낼 거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0이라고요. 여기를 자극했으니까 지금. 그쵸?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1에서 이게 마이너스 80 나와, 측정지점이.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80 여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D1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받고 3ms가 변해요. 그러면, D2에서 D1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걸려요? 1ms가 이동하는 데 걸렸고, 그러면 자극받고 3ms가 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D2에서 D1까지 가는데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1ms. 예. 그리고 D1에서는 자극받고 3ms 변해 가지고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속도가 결정이 되죠. 왜? 아니, 이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어요. 1cm. 그렇죠? 그리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나왔잖아요. 네. 자, 표시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ms. 1ms 동안 1cm를 이동해 간 거잖아요. 속도가 나오죠. 속도가 1cm/ms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D4가 마이너스 60 이거거든요. 여기잖아요. 여기 맞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D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이라는 것은 자극을 받고 1ms만큼 변하거든요.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오는데 걸린 시간이 3일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3?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 1ms 동안 변한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극을 준 지점에서의 경과 시간은 자, 활동전이가 만들어져서 측정 지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요. 이동 시간. 그러면 측정점에서 이제 자극받아서 이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예, 막전이 변화 시간이죠.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보면 3ms잖아요. D2에 자극 주고 이게 3ms다. 자, 막전이 변화 시간을 보니까 D4라고 하는 측정점에서는 1ms가 변했다. 그러면 이 D4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3ms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ms였어요. 자, 그러면 자, 3ms가 걸렸다.
거리가 나오죠. 거리가. 그렇죠? 3ms라고 하면 걸렸다고 하면 3c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cm? 3cm다 이거야. 예,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더하기 니은은 3cm다 이거죠. 예,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말이죠. 이번에는 자극을 준 지점이 달라졌어요. 여기를 자극했대요. 여기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자극한 거죠. D3를요. 그러면 이 지점은 자, 경과된 시간이 또 4잖아요. 4까지 가볼게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마이너스 70이에요. 이것도 마이너스 70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D1이라고 하는 측정점에서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60이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60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볼게요. 자, 자극을 주고 3ms인데 얘는 1밖에 못 변했잖아요. 그렇죠? 자, 경과 시간이 4, 변화 시간이 1. 그럼 이동 시간이 3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3ms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가 몇 cm야? 3cm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1cm, 그럼 여기는 2cm였겠죠? 여기 2cm. 예, 기억은 2cm. 그럼 여기 이제 기억 더하기 니은이 3이어서 이건 1cm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자극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cm를 이동해 가면 1ms. 자, 이동 시간이 1ms. 그럼 변화 시간이 3이 되겠죠? 자, 변화 시간 3 가볼게요. 마이너스 80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여기 자극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 그러면 자, 자극 주고 3ms라면 가는데 1. 그러면 자극 받고 얘가 3이 변할 거니까 쭉 가보면 마이너스 80. 그래서 마이너스 8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보기로 가서 확인합니다. 자, 니은은 1이고요. 기억은 2예요. 자, 그러면 기억이 더 크잖아요. 예, 그래서 맞지 않고 자, 흥분 전도 속도는 뭐 금방 나오죠. 1cm/ms. 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고요.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D1의 역치상의 자극을 줬대요. 자극을 여기다 줬어요. 여기다. 자, D1에다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준 지점은 여기예요. 자, 그리고 측정 지점이 어디냐면 D4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얼마 걸릴 거냐. 자, 거리가 1cm, 2cm, 1cm 더하면 4cm잖아요. 그럼 4cm를 이동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속도가 1cm/ms니까 4cm를 가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ms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요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 시간은 1이 되겠죠? 자, 지금 디귿에서 묻고 있는 게 경과 시간이 5였잖아요. 여기 자극 주고 5. 그렇죠? 5ms 경과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동 시간이 4.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 시간은 1ms 변할 때의 막전이가 나타날 거예요. 자, 1ms 변해 볼게요. 얼마나 나타나요? 여기에 여기. 마이너스 60mV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60mV.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이너스 60mV. 그럼 뭐죠? 여기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탈분극. 그렇죠? 자,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예. 정답이죠.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뭐 개념 강의에서 항상 얘기했어요. 전도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극 지점을 먼저 찾아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극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측정 지점. 그럼 측정 지점에서의 막전이는 일단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나머지 시간 동안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 금방금방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으로 갑니다. 이제. 자, 16번 문제인데요. 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자, 요 PT가 좀 이상해서요. PT 수정하고 나서 문제 풀게요. 자, 그럼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 지금 사람의 유전연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유전 문제를 풀 때는요. 유전 문제는 일단 잘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꾸 스킬 하면서
막 자료 보고 그냥 스킬 막 집어넣으려고 막 끼워서 맞춰서 막 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잘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원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금방 풀리거든요, 이런 거. 예. 자, 볼게요. 서로 다른 상이함색채에 있다. 예. 자, 그리고 가는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돼. 단일인자 유전인데요. 지금 유전자가 세 종류예요. 그럼 복대리 유전이잖아. 복대리 유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 대류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이상이거든요. 그럼 우열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열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열관계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대류전자의 종류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세 가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A가 가장 우성, 그 다음에 B, D가 가장 열성. 자, 우열관계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우열관계가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예, 우열이 뚜렷하고 표현형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말이죠.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고 또 나도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고 얘네들이 다 뭐돼 있어요? 다 독립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쌍이 결정하는 다인자 유전이거든요. 이 다인자 유전에서는 대개 보면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리유전자 수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자, 그리고 표가 나와 있고요. 유전자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P하고 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 A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9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9가지. 자, 그 다음에 R과 S 사이에서는 자손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몇 가지인지 알아내라고 하네요. 예. 자, 그러면 P하고 R은 1과 2에서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Q하고 S는 3과 4에서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유전자 위치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요. 자, 선생님이라면 먼저 가 결정하는 유전자들과 나 이렇게 구분을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이게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표현형이 지금 9가지가 나온다면 가에서 2가지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 2가지가 나오게 되면 나에서 2분의 9, 4.5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수점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2가지면 안 되네. 그럼 1가지여도 안 돼. 왜? 1가지면은 나에서 9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두 쌍이라고 하면 지금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0, 1, 2, 3, 4까지 해서 최대 4개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표현형 뭐 5가지가 최대가 될 텐데 이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지금 이 9가지가 나온다면 가가 반드시 3가지여야 된다. 가가. 그쵸? 3가지. 그러면 나가 3가지. 그래서 3, 3은 9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3가지가 나오려고 하면요. 이 표현형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A라는 표현형, B라는 표현형, D라는 표현형. 자, 그러면 이 D라고 하는 표현형은 가장 열성이기 때문에 DD이어야지만 이 표현형이 나와요. 이 표현형이. 자, 그러면 여기 D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P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P가 아니라는 거예요. D가 없게. 그러면 얘가 이제 P죠. 얘가 P가 되고요. 그럼 Q가 누구냐? D 갖고 있고 얘는 D가 2개를 가져. 그럼 얘가 D를 주게 되면 생세포에서 AD, A고요. DD, D. 그럼 B가 없잖아요. A하고 D 2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Q가 될 수 없어. 그럼 얘가 Q예요. 예, Q.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되죠. 얘가 P면 얘는 R. 그렇죠? 얘가 Q면 얘는 S. 이렇게 딱 결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이 P하고 Q에서 얘는 지금 독립되어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낸 생식세포는요. 스몰 e, 스몰 f 생세포 대문자 하나도 없을 수 있고요. 라지가 하나 있거나 라지하고 스몰 f 또는 스몰 e하고 라지 f 하나가 있는 생세포 만들 수 있고요. 라지하고 라지 f가 함께 되어 있으면 2개가 있죠. 생세포에. 자,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한 것은 생식세포를 의미하는 거고 대문자 숫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생식세포에 라지하고 스몰 f밖에 없어요. 유전자형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문자 하나를 갖잖아요. 모든 생세포가. 자, 그래서 하나. 그러면 1과 0 하나, 1과 1 둘, 예, 3개. 그래서 P하고 Q에서 지금 나의 표현형은요, 이렇게 수정된 애는 대문자 하나 갖고, 2개 갖고, 3개 갖고, 그죠? 하나, 2개, 3개. 3가지 경우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고요. R과 S 사이에서는 어떠냐라는 건데, 자, R과 S 사이에서는요, 얘가 D, 그럼 여긴 D가 없잖아. 그럼 A가 들어가게 되면 AD는 A, BD는 B. 표현형 2가지가 나오고요. 예, 2가지. 가에 대한 표현형 2가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생세포가 지금 0, 생세포에 보면 대문자가 하나도 없거나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으니까 지금 유전자형이 이렇게 똑같으면 0, 1, 2로 나올 거예요. 이거 생세포가 이렇게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라지 F가 들어가 있으면 2개를 갖고 생세포에, 스몰이하고 라지 F 하나를 가져. 그래서 얘는 생세포가 하나 아니면 2개 이렇게 갖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볼게요. 1과 0이 만나면 하나 같고요. 1, 1, 2개, 1, 2, 3개, 2, 0, 2개, 3개, 4개. 그렇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나오잖아요. 1, 2, 3, 4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4가지가 나오는구나. 예, 나에 대해서는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R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지금 0, 하나도 없거나, 스몰이하고 스몰 F가 있으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생세포에 하나가 있거나 대문자, 라지가 있거나 또는 라지 F가 있거나, 라지하고 라지 F가 함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0, 1,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는요. S는 어떠냐? 지금 보면 스몰이하고 라지 F가 있으면 생세포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지하고 라지 F가 있으면 2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수정을 했을 때 하나하고 0개 만나면 하나를 갖는 자손 나오고, 하나만 만나면 2개 갖고, 하나하고 2개 가지면 3개, 2개, 3개, 4개. 그래서 대문자가 하나인 자손, 2개인 자손, 3개인 자손, 4개인 자손,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온다. 4가지. 그렇죠? 그래서 총 8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가의 유전은 한 쌍이 결정하잖아요. 보기에 보면 가, 한 쌍, 단일인자 유전. 나는요, 이건 2쌍이 결정하니까 다인자 유전이에요.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억 정답이고요. 자, 기억은 8가지가 나와요. 8가지. 8가지로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B에서요. B, R과 S 사이에서는요. 그렇죠? R과 S 사이에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R과 같은 확률을 물었어요. 자, 그럼 R, A하고 B가 함께 있을 때 A잖아요. 그렇죠? 자, R의 표현형은 A. 자, 가에 대한 표현형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는 2개가 있네요. 2개. 예, 2개 이렇게 가질 확률을 물어보고 있죠. 예, 자, 그러면 B에서니까 지금 R과 S거든요. 그러면 A가 나올 확률 이거부터 구할까요? 지금 A가 나올 확률은요. 얘는 D가 생세포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둘 중에 이게 와야지만 이 표현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가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예,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R과 S 사이에서 지금 대문자 2개가 이 확률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나에서 대문자 2개 가질 확률은 이 확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아니면 2개니까 이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생세포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 반반이에요, 확률이. 예.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스몰 E가 오고 스몰 F가 와야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럼 이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있을 확률은 라지 R이니까 이거겠네요. 그렇죠?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0이 나올 확률은 스몰 E하고 스몰 F.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고요. 하나가 있을 확률은 라지 스몰 F이거나, 그렇죠? 4분의 1 또는 스몰이 라지 F.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분의 1이죠. 하나 있을 확률은요. 자, 그 다음에
라지가 오고 라제프가 와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죠. 확률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예, 자, 4분의 1 더하기 또는 그렇죠?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럼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이게 8분의 3이니까 16분의 3 나오네요. 16분의 3.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6분의 3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8분의 3이 아니라 16분의 3이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예. 자, 우리가 다인자 유전도 많이 연습을 해봤고요. 복들의 위전에서는 우열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연습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쉽게 풀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7번 문제로 갈게요. 자, 17번 문제, 돌연변이 문제죠. 보통 17번하고 19번 문제가 생명과학 1에서 가장 지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17번 문제도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는 쉽게 풀어가지만 안 그러면 막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돌연변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연변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뭐예요? 부모, 자, 염색체상 유전자 정확하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생殖세포에 정자 난자 그려놓고 어떤 걸 가져가지? 이걸 보면 금방 나옵니다. 답이. 예,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잖아요, 항상.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가, 나, 다 결정하고요. 자, 두 개가 7번 염색체 있대요. 중요한 조건이죠. 예, 상위 염색체, 이렇게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나가 지금 X 염색체 있대요. 예, 이걸 알아내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 자, 그리고 표는 말이죠. 구성원, 기억부터 미음까지 해서 성별. 그 다음에 체세포. 체세포 그러면 이게 이제 지원기 세포예요. 체세포 한 개 들어있다 그러면 지원기 세포에 들어있는 DNA 상대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이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핵형이 모두 정상이에요. 이 너무 중요하네요. 핵형이 모두 정상이야. 왜? 선생님 돌연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비분리하고 비분리가 일어나는 게 수정을 하게 되면 정상으로 태어나요. 그쵸?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2n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핵형이 모두 정상이네? 비분리와 비분리가 만났다는 거야. 비분리와 비분리. 비분리와 비분리가 만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 자녀 3이 비분리가 일어난 비정상적인 정자, 또 비분리가 일어난 비정상적인 난자가 수정돼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자녀 3, 이 중에 자녀 3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정자, 난자, 어떤 걸 물려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알아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얘가 어떻게 잘못돼서 물려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은 지금 염색체 구성이 다 정상이에요. 지금 핵형이 모두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7번 염색체에 있는 것,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금방 구분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에 있으면 대류전자를 한 개만 가져요. 두 개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요. 자,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남자는 한 개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위 염색체에 있는 건 쌍으로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자, 남자부터 볼게요. 남자들을 보니까 지금 보세요. 2가 있고요. 이렇게 쌍으로 갖고 있고 이것도 쌍으로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X 염색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A하고 D가 바로 7번 염색체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함께 존재하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냐? 이건 X 염색체에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가 X 염색체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X 염색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이 중에 아버지가 있고 기억과 니은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딱 째려봐야 되는 것,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영을 갖는 사람, 또 동형접합인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반드시 주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보니까 자, 얘가 어머니라고 하면요, 어머니라고 하면 아들은 X염색체 스몰 b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들 될 수 있네요. 그럼 둘 중에 아들 하나가 어머니한테서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XY를 다 받았다는 거죠. 어머니한테서 안 받고. 그러면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받아야죠. 비불리가 한 번이니까. 그러면 이 스몰 d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스몰 d가 들어갔는데 이거 스몰 d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봐라.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가 되면, 자, 어머니가 되면, 자, 보세요. X염색체 스몰 b 있으면 아들에게 반드시 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아들일 텐데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한테 XY를 다 받아온 거야. 그러면 상염색체 정상적으로 한 스몰 d를 받아왔는데 스몰 d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머니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일 수가 없다. 그렇죠? 어머니예요. 자, 어머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건 이제 자녀가 되겠죠,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머니의 유전적 구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부모에서. 자, 어머니는 X염색체 스몰 b도 있고 라지 b도 있어요. 이형접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형접합, 이형접합이에요. 자, 그러면 7번 염색체 라지 스몰 a인데, 자, 요게 라지 d인지 스몰 d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라지 D 스몰 D일 수도 있고 스몰 D 라지 D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형접합이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됩니다. 예,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자녀인데요. X염색체에 지금 스몰 B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줘야지만 갖거든요. 그럼 이 아버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해보면, 자, 아버지라고 하면, 자, 아버지는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라제이가 동형이에요. 라제이 동형, 그 다음에 이거 이형이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딸이 요거 받고요. 아버지 요거 받고 어머니한테 이거 받았고 2개, 그 다음에 A가 2개, 그 다음에 스몰 D로 돼 있잖아요. 스몰 D 2개. 라지 D가 없으면 스몰 D가 2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D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요거랑 요거 받은 게 얘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라제이하고 하나하고 이게 동형이니까 라제이 스몰 A, 라지 D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라지 D 2개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받으면 되네요. 그렇죠? 요거랑 요거 받으면 라지 D 2개, 라지 하나.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라지 D 2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동형이니까 여기서 라지 AD 오는데 여기서 또 라지 AD가 없잖아요, 얘가. 그럼 요걸 다 받아오면 되겠네. 그쵸? 이거 봐라? 요게 비분리돼서 오면 되겠구나, 이거. 여기서는 안 오고요. 자, 그래서 얘가 리을이 바로 자녀 3에 해당한다, 이거. 자녀 3. 그래서 자녀 3, 요게 비분리돼서 AD, AD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Y 염색체가 온 거야. 이 둘 중에 이거 Y가 오고요. 어머니에서는 7번 염색체가 안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7번 염색이 2개 있으니까 지금 핵경이 정생이 되는 거거든요. 안 왔고요. 그 다음에 X 염색체로 얘는 스몰 b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라지 b가 있어야 돼요. 예, 요게 온 거죠. 요게 이렇게 해서 수정된 바로 리을, 얘가 자녀 3이 되는 거죠. 자녀 3. 됐습니까? 그래서 라지 2개, 라지 D 2개, 그 다음에 라지 B가 있으니까 스몰 B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부모 딱 정확하게 염색체하고 유전자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 자, 어떤 걸 물려받게 되었는지, 생세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돌연변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예. 자, 확인하죠? 나의 유전자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었거든요.
X염색체 있잖아요. 예, X염색체 존재한다. 정답이고요. 자, 어머니에게서 라지 A하고 스몰 b, 그쵸? 요거 오고요. 그 다음에 라지 A가 오면 반드시 스몰 d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라지 A하고 스몰 d, 맞는 설명이에요. 라지 A하고 라지 D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쵸? 예, 생세포에서 라지 A하고 스몰 d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럼 요거랑 요거 생세포에 들어가면 라지 A, 스몰 d, 스몰 b 이렇게 갖는 생세포가 만들어지고 확률은요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확률로 생성이 되겠죠? 정답이에요. 네. 고르셔야 되고요. 자, 비분리는 지금 정자가 지금 비분리가 되었을 때 언제 비분리입니까? 요게 비분리가 돼서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2분열 비분리죠. 예. 자, 그래서 2분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돌연변이 문제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 딱 적고 생세포 정자와 난자를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죠. 예. 자, 이어서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 더한값의 변화, 그 다음에 대류전자, 라지 T, 이 DNA 양의 변화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죠. 왜? 지금 뭐가 없어요? 돌연변이가 없잖아요. 돌연변이. 문제에서 지금 보면 돌연변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너무 쉬운 문제죠. 자,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자, 여기서 1분열, 2분열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 구성을 알려줬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유전자형이 P에서가 남자에서가 TT래요. TT. 자, 이렇게 TT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Q에서는 라지 T, 스몰 t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P의 상대량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복제가 돼요. 그러면 이게 4로 되겠죠? 4. 예. 그쵸? 예, 4가 되고요. 자, 양쪽으로 가게 되면 두 개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생세포는 하나가 들어갈 거야. 하나. 예, 하나. 예. 됐죠? 자, 두 개에서 복제돼서 4. 지금 각각 들어가면 두 개. 염색 분체 분리되면 하나. 이렇게 갖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고 복제가 되면 두 개.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두 개. 라지 T 이쪽으로 가면 0. 그래서 4는 0 또는 2가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이렇게 적어 본 겁니다. 자, 얘는 4, 얘는 1, 얘는 0 또는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1이 있잖아요. 1.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은 숫자인 게 있다. 요거네요. 1 이렇게. 딱 결정이 돼 버리죠. 이렇게 쉽게. 그렇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8번 염색체수하고 X 염색체수를 더한 값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B가 1이었는데 얘 1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야, 이건 생세포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8번 염색체 2개, X 염색체 2개. 그러면 2개 더하면 4잖아요. 4. 예, 자, 그래서 얘는 1이 될 수 없다. 그럼 이게 4죠. 이게 4. 이게 D가 4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세포 3이 되겠네요. 세포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생세포니까 얘가 2가 되겠죠. 자, 2 이렇게 적을게요. 가에 있는 세포는 이쪽에 적고 나에 있는 세포는 오른쪽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D가 4였잖아요. 이게 4거든요. 4. 그러면 4를 갖는 경우가 이거잖아요. 세포 1. 예, 세포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자, 보세요. 8번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2개.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X 염색체는 하나밖에 없죠. X, Y에서 X 하나. 그렇죠? 8번 염색체 2개, X 염색체 하나. 더하면 몇 개? 3개. 예.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A, B, C, D가 1, 2, 3, 4인데 그럼 C가 2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2. 자, 그러면 이게 4번 세포고 0이 아니라
2구나, 2.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t가, 라지 t가 이쪽으로 오고 스몰 t는 일로 간 거죠. 예. 자, 그래서 라지 t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복제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염색체 하나, X 염색체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리을은 뭐에 해당하니? 라고 물었거든요. 예, 3에 해당합니다. 요거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이고요. 자, A 더하기 C를 물었거든요. 그러면 3 더하기 2, 그럼 5죠, 5. 예. 5로 수정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2에는 지금 보면 이 8번 염색체하고 X 염색체 수를 더한 값이 1이라는 것은 8번 염색체는 상염색체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X 염색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있다? Y 염색체가 있다는 거죠. Y 염색체. 자, Y 염색체가 있다. 정답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19번 문제. 자, 유전 문제죠. 유전 문제. 자, 가계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 가계도 문제. 자, 선생님이 늘 강조합니다. 가계도 문제는 일관되게 풀어야 돼요. 일관되게. 자, 볼게요. 자, 가계도 나오면 뭐죠? 찍찍이에요. 찍찍. 가, 찍, 나, 찍. 네, 두 가지 형제만 있으니까 다 있으면 또 다도 찍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리고 X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결정하고요. 이 형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냐 딱 정해놓고 보기로 가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에서 골라야 됩니다. 맞는 것을요.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우열 뚜렷해요. 이게 우성 유전자라고 알려줬고요.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대요. 자, 그러면 바로 적어야죠. 염색체 위치는 상에 있구나. 네. 상, 이렇게.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가계도가 나왔네요. 우열 판단이 되나요? 되죠. 자, 지금 아래서부터 위로 가보면 나가 있어요. 나. 부모가 나인데 정상이에요. 정상열성, 나 우성. 예, 나는 우성이다. 자, 부모가 나인데 정상. 부모가 어떤 형제를 정상이 나왔잖아요. 그쵸? 정상이 열성이에요. 열성. 나는 우성이다. 그럼 유전자는 뭐다? 라지 T.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좋아요. 선생님, 가는요? 가는 모르겠어. 왜? 가가 있고 없고. 자, 부모와 서로 형질이 달라. 가가 있고 없고 달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가계도상으로는 안 되겠구나. 자, 그럼 이제 내려와야죠. 자, 3, 4, 5. 구성원 3, 4, 5에서 이 딘이 상대랑 더한값이 나와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은 0, 1, 2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라지 T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러면 나를 나타내고 있어요. 4번과 5번은. 그럼 4번과 5번은 나를 나타내니까 나 유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4와 5에서 이 더한값이 0이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예, 얘가 0입니다. 0. 0 이렇게 됐죠? 나 유전자가 없어요. 그렇죠? 나 유전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 H라고 하는 유전자도 없어요. 근데 얘는 가가 나타나. 그럼 가 유전자만 있다는 거잖아. 가. 그럼 가 유전자가 뭐냐? 라지 H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몰 H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스몰 H다. 이게 열성이네요. 열성. 자, 그러면 이 라지 H는 정상의 우성 유전자예요. 정상 유전자가 없으니까 지금 가 유전자만 갖고 있어서 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되셨죠? 이렇게 쉽게 풀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떠냐라는 건데요.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요. 지금 보시면 가를 나타내. 그러면 가 유전자 2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 유전자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나 우성 유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정상이면 정상 유전자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가 유전자 2개 있어요. 이 유전자 없고요. 나 유전자 요거 하나 있어요. 하나. 1이죠. 1. 예.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나 유전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우성 유전자 있고 정상이 있으니까 정상을 물려봐도 얘가 정상이 나와야 되니까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나유전자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를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두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합쳐서. 그렇죠? 그럼 정상 유전자 있는데 정상 유전자 두 개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세 개가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과 가유전자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상나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다 정할 수 있는 거죠.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이게 정해지면 보기로 가서 바로 푸셔야 됩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가는 우성형질이니 아니요? 열성이잖아요. 열성, 그쵸? 열성형질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 딘이 상대량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정상이긴 하지만 열성 유전자, 스몰 h 유전자 있어서 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쵸? 얘한테도 줘야 되고, 그쵸? 그럼 정상 유전자 라지 h, 그쵸? 얘는 라지 h, 스몰 h 이렇게 이형접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몰 h의 딘의 상대량은 뭐냐? 1이죠. 1. 그렇죠? 예, 하나가 있으니까 그럼 니은 1이다.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었어요. 자,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가 나오려고 하면 열성이니까 이거는 가가 들어갈 거야. 생세포에 무조건 가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는 정상 들어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정상이 될 거잖아. 그러면 둘 중에 이게 와야 돼, 이거. 가가 올 확률 2분의 1이고요. 자,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나는 우성이거든요. 그러면 나정에서 정상과 정상 들어오는 경우 빼고는 다 나 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 나올 거고요. 나정, 나 우성이고 나정과 나가 나와요. 그렇죠? 정만 정상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성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죠. 그렇죠? 예.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나나 4분의 1, 나정 4분의 1, 정나 4분의 1. 그렇죠? 나가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3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가나가 모두 발현되는 확률은 얼마가 된다? 8분의 3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지 않네요. 8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3이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유전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이 우점종을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 계산 문제인데요. 이런 계산 문제는 이 표에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개체수가 나왔거든요. 그럼 개체수가 나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상대 밀도를 알 수 있거든요. 상대 밀도. 자, 상대 밀도 퍼센트로 다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전체 개체수가 100이죠. 자, 100분의 30 곱하기 100. 그럼 30%예요, 얘가. 자, 그래서 상대 밀도로 나타내 보면 얘는 30%, 얘는 20%, 40%, 10%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상대 빈도를 또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예, 상대 빈도. 지금 우리가 빈도도 구해보면 전체 방향구수가 10개라고 했거든요. 그 10개 중에서 자, 10분의 5고요. 얘는 10분의 6이고요. 10분의 4고요. 10분의 5예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지금 구한 게, 선생님이 구한 게 지금 빈도죠, 빈도. 예. 전체 방향구수 중에서 특정 종이 출현하는 방향구수. 이렇게. 그쵸? 예. 자, 그러면 상대 빈도라고 한다면 이 빈도를 다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0분의 20이 나오죠. 그쵸? 10분의 20 특정 종의 빈도? 그럼 10분의 5. 그럼 20분의 5지 않습니까? 20분의 5 곱하기 100. 그러면 이제 25%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2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몇 프로가 돼요? 예, 5개일 때 25%, 그럼 6개일 때는 30%. 예. 자, 4개일 때 20%, 25%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자, 선생님이 지금 상대 빈도를 구할 때
모든 종의 빈도를 다 더해서 특정량의 빈도,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 상대 빈도라고 하면 출현한 방향구수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현한 방향구수를 다 더해 볼게요. 20이죠, 20. 20분의 5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20분의 6 곱하기 100, 20분의 4 곱하기 100, 20분의 5 곱하기 100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암산으로 머릿속에 딱 계산해서 그냥 숫자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자, 다시 강조합니다. 출현한 방향구수에 비례해서 상대 빈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출현한 방향구수, 전체 방향구수 분의 특정적인 출현한 방향구수 곱하기 100 하면 바로 상대 빈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해볼 건데요, 제가. 그러면 피도는 어때요, 선생님? 피도. 예, 피도 여기서는 점유한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피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10개를 설치했다고 한다면 전체 면적은 1 곱하기 10, 그럼 10제곱미터야, 10제곱미터. 자, 그러면 10분의 0.5, 이게 피도가 되겠죠? 10분의 1.5, 자, 10분의 2.0, 10분의 1 이렇게 피도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 피도. 자, 상대 피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피도를 또 다 더해. 피도 다 더해. 피도 다 더하고 특정종의 피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상대 피도는 점유한 면적,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해 볼게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더하면 5가 나오지 않습니까? 5. 그러면 5분의 0.5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5분의 0.5 곱하기 100.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10%가 나오고요.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을 때 이게 10%가 되는 거예요. 5분의 0.5 곱하기 100이니까 20씩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1.5일 때는 이게 30%. 자, 30%. 이거는 40%. 요거는 2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뭐 다 된 거죠. 자, B의 빈도를 물었네요. 자, B의 빈도 확인합니다. B의 빈도는 10분의 6, 0.6 정답이고요. A하고 D는 서로 다른 종이에요.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군집을 이루지 개체군을 이룰 수 없어요. 자,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을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해야 돼요. 자, 65고요. A종. 자, B종 해볼게요. 80이고요. 100이고요. 55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C잖아요. C. 우점종이네요. C가. 자,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모든 종의 중요값을 다 더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300이 나오겠죠? 그렇죠? 상대 밀도를 더하면 100, 상대 빈도 다 더하면 100, 상대 피도 다 더하면 100, 모든 종의 중요값을 더하면 300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20번까지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자, 수능 때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채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 생명과학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했던 개념의 완성 강의, 지금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은요, 6평 전까지, 6월 모의평가 전까지 꼭 개념 완성 강의를 꼭 완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친구는 유전 특강을 가지고 유전 문제 푸는 방법 배우시고, 그 다음에 유전 스나이퍼 가지고 유전 문제 푸는 문풀 강의거든요.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유전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수능 때까지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수능 때까지 열심히 공부합시다.